안녕하십니까. 법무부인 평안 정한익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종중과 관련하여 거래를 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들은 집집마다 족보가 있고 어떠한 종중에 속해 있습니다. 종중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종중총회를 개최하고 참석한 종원들의 투표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과거에는 종중 모임에서 이래 남자 어른들만 참석하고 여자 형제들은 출가 외인이라고 하면서 종중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시대가 변하면서 2007년도에 호주제가 폐지되고 2009년도에 대법원에서 여성 종원의 권리를 남성과 똑같이 인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남성 종원에게만 종중총회 개최에 공고를 하고 여성 종원들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그 종중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여성 종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종중이 부동산을 매각하였다가 사후에 다시 매수인 등을 상대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여럿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종중은 여성 종원에게 소집 통지 없이 총회를 개최하여 종중 소유임야를 B에게 매각하고 B는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건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그 후 건저당권이 실행되어 D가 경락을 받고 D가 다시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건저당권을 설정한 내용입니다. 현재 등기부의 기재만으로 본다면 소유자는 D이고 E은행은 건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A 종중은 무효인 종중총회 결의에 의해서 기초한 B와의 계약이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일련의 경매 절차 및 D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그리고 E은행의 건저당권 설정 등기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경매 절차 및 건저당권 설정 등기 등도 모두 무효라는 2009년도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에 A 종중의 승리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해당 소송의 당사자들은 위와 같은 결론을 예상하고 D가 A 종중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인 F는 위와 같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종중으로부터 위임야를 매수하였고 저희 법무부인 평안 송무팀은 F를 위하여 이 은행에 대하여 건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이끌었고 또한 C은행이 배당 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아간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C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종중과 계약을 할 때에는 총회 결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총회 결의로뿐만 아니라 총회 소집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총회 결의로까지는 확인하지만 더 나아가서 소집 통지 여부가 적법하였는지 여성 종원들에게도 통지를 하였는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지만 사후에 이와 같이 총회 결의 하자를 원인으로 무효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하고 가능한 법률 전문가의 조언과 서류 검토를 거친 후 매수하여야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내용은 등기의 공신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흔히들 등기가 완료되면 모든 것이 확정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등기에 원인된 법률행위가 무효라면 무효인 법률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고 표면상 등기가 진실이라고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주지 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B가 소유자임을 알고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한 C은행, 경매 절차에서 낙찰을 받은 낙찰인 D, 그에게 다시 돈을 빌려준 E 등도 모두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등기부를 보고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당황스러운 결과로 작용하는 것이나 현행법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경매 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경매에는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넘길 때의 근거가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라면 이를 강제 경매라 하고 저당권이라면 임의 경매라고 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강제 경매에서 경매가 완료된 후에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한 것이 판명되었다면 경락인은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을까요? 판례는 이러한 경우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판결문 외에 문제가 된 것이 공정증서입니다. 그런데 간혹 약속은 공정을 촉탁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데 공정촉탁 위임장이 위조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증서는 대리할 권한 없는 자의 촉탁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이고 이를 집행권한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매는 무효이므로 경락인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즉 판결의 경우에는 실제 판결금 채권이 변제된 후에 경매가 진행되어 경락이 되더라도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나 공정증서의 경우는 공정촉탁 위임장이 위조되었다면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임의경매입니다. 임의경매의 경우는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이미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와 경매 개시 결정 당시에는 담보권이 유효하였으나 사후에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이미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는 이미 소멸한 담보권에 기초하여 경매 절차가 개시되고 부동산이 매각되어도 경매가 무효이고 경락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고, 후자의 경우는 민사집행법 제267조에 의해서 매수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임의경매의 경우는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이미 담보권이 소멸되었는지 사후에 소멸되었는지에 따라서 경락인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선 종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총회 결의는 무효입니다. 무효인 총회의 결의로 매각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이에 터잡은 건저당권 설정 등기 역시 모두 무효가 됩니다.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종중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편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낙찰인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인 평안송무팀은 다양한 성공 사례들을 바탕으로 어떠한 사안이든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고민이 있고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법무부인 평안의 송무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